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재료의 기계적 성질 세 번째 영상으로 경도와 강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란 국소 부위의 소성 변형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낸 값으로 표면 균열, 마모, 스크래치에 대한 저항성을 의미합니다. 즉 표면이 얼마나 단단하냐를 나타낸 것으로 연성 재료보다 지성 재료가 경도가 더 높습니다. 경도가 높은 재료는 소성 변형이나 압축 응력 상태에서 균열 생성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경도 측정법에는 긁기식, 압입식, 반발식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긁기식에는 모스 경도 시험, 마이어 경도 시험, 마텐스 경도 시험이 있으며 압입식에는 브리넬, 비커스, 누프, 로크웰 경도 시험이 있습니다. 반발식에는 쇼 경도 시험이 있습니다. 긁기식 경도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 경도 시험은 프레드리히 모스가 고안한 경도 표준으로 스크래치에 의해 경도를 구합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의 암석으로 이렇게 경도를 표시할 수 있게끔 구분을 하였으며, 예를 들어 중간에 스틸 레일, 즉 쇠목 같은 경우는 6에 해당되는 암석과 7에 해당되는 암석 사이에 있는 값인 6.5로 나타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6으로 스크래치를 서로 긁었을 때는 쇠못이 강해서 6에 해당되는 암석에 스크래치가 생겼지만 7에 해당되는 암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못이 스크래치가 생길 경우, 이때 이 쇠못의 모스 경도 값은 6.5가 되게 됩니다. 마이어 경도 시험은 꼭지가 90도인 다이아몬드 원추로 시편을 긁어 평균 압력을 이용하여 측정을 합니다. 마텐스 경도 시험은 꼭지가 90도인 다이아몬드 원추로 시편을 긁어서 0.1mm의 흠을 내는 데 필요한 하중의 무게를 g으로 표시하는 측정법입니다. 긁기식 경도 시험 같은 경우는 그 값이 정확한 값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 시험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압입식 경도 시험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며, 다음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브리넬, 비커스, 로크웰 시험법이 있으며, 이 중에서 기계공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도 시험법은 로크웰 시험법입니다. 먼저 브리넬부터 살펴보자면, 여기에 인텐더라는 것은 앞자를 의미하게 되며, 즉 이러한 구나 이러한 다이아몬드 피라미드를 인텐더라고 합니다. 브리넬 같은 경우는 이 강철이나 텅스텐 카바이드로 된 볼을 인텐더로 사용을 하며, 이때 브리넬 같은 경우는 이 강구를 압입을 해서 이렇게 위에서 본 형상의 이 지름값으로 이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브리넬 경도 시험법입니다. 브리넬 시험법 같은 경우는 하중이 500부터 3000kg까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때 브리넬 경도는 HB라고 표기를 하고, 이 브리넬 경도를 산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커스는 다이아몬드 피라미드라는 인텐더를 사용을 하며, 이때 이 인텐더의 형상은
이러한 136도의 각도를 가지고 이러한 직사각형 형상을 가지는 인텐더를 사용하는 것을 비커스 경도 시험이라고 하며, 주로 비커스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했다는 것에서 치성 재료나 표면이 굉장히 딱딱한 재료에 사용이 되어지는 시험법입니다. 비커스는 HV라고 표기를 하게 되고, 이 경도를 산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하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재료들을 측정을 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시험법이며, 앞서 비커스와 다른 점은 비커스가 이러한 압입된 형상을 위에서 바라본 형상으로 측정을 했다면, 누프 같은 경우는 이 깊이 값으로 이 경도 값을 산출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또한 비커스는 이 직사각형인데 반해 누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마름모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이 세 가지 시험법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하중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하중을 적용해야 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로크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A부터 E까지로 구별이 되어져 있고, 로크엘 같은 경우는 이 A나 C나 이렇게 구별된 것에 하나의 하중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브리넨이나 비커스나 누프보다는 하중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는 어차피 테이블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다. 먼저 로크엘 A, C, D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콘을 사용을 하며, 마찬가지로 누프와 마찬가지로 이 깊이로 경도값을 산출을 하게 되고, B나 F나 G나 E 같은 경우는 이 강구 볼의 깊이로 이 경도값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기계공학에서는 이 로크엘 C 타입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쇼 경도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경도 시험은 반발식 경도 시험으로 일정한 높이에서 시험편에 해머를 수직으로 낙하 충돌시켜 그 반발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도를 측정하는 것을 쇼 경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압입식 시험에 비해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흠집이 남지 않고 휴대가 가능하여 완성품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쇼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기를 스클레로스코프라고 하고, 시험기의 종류는 계측 방식에 따라 C형, SS형, D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C형과 SS형은 직접 눈으로 계측하는 방식을 의미하게 되고, D형 같은 경우는 다이얼 게이지나 디지털 액정 같은 계측기로 경도를 측정하는 것을 D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머의 종류에 따라서도 종류가 A, B, C, D로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쇼 경도 시험은 다음의 그림에서처럼 이러한 해머를 낙하를 시켜서 이 면에 부딪혔을 때 낙하되는 높이로 이 경도값을 측정을 하게 되고, 따라서 낙하 높이가 높을수록 이 시편의 경도가 높은 재료를 의미하게 되고, 또한 이 표면이 딱딱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도값이 클수록 재료가 더 단단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쇼 경도는 다음과 같이 HS로 표기를 하게 되면 이때 이 HS는 다음의 수식으로 산출이 되게 되는데 이때 H0는 이 총 낙하 높이를 의미하게 되고 H는 이 튀어오른 높이 즉 반발 높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HS라는 값은 이 낙하 높이와 반발 높이에 비해 비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이 K라는 상수는 다음에 수식에서 유도가 되어지게 되는데 처음 이 쇼라는 사람이 이 쇼 경도라는 것을 고안을 했을 때 이 시편은 담금질 강을 이용을 했으며 특히 담금질 강 같은 경우는 표면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브리넬 경도 같은 그런 것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 압자가 오히려 변형을 하게 되어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쇼라는 사람이 고안을 했는데 그 당시 이 쇼가 이 K라는 값을 K라는 값을 어떻게 유도를 했냐면은 이 총 낙하 높이를 10인치라고 하고 그때 이 담금질 강에 이 해머를 낙하를 시켜서 반발 높이가 6.5인치가 될 때의 HS 값을 100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때 HS 값을 100으로 하고 H0는 10인치, H는 6.5인치를 대입을 하여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K 값을 유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사용을 할 때에는 HS는 이 K에 이 값을 대입을 해서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강성이란 재료가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길이 변화량당 힘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강성은 재료가 갖는 강성과 형상이 갖는 강성이 있습니다. 재료가 갖는 강성에는 영스 모듈러스와 같은 그러한 값들이 있고 형상이 갖는 강성에는 재료의 길이라든지 재료의 단면적이 있겠습니다. 즉 같은 재료라도 형상에 따라서 변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성 계수는 후크의 법칙에서 유도가 되며 강성이 클수록 재료는 잘 변형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스프링이 있을 때 이 스프링의 상수를 K라고 하고 이때 이 지금 그림이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때 원래 이 물체가 달려있던 위치에서 이만큼의 이 용수철 길이가 변형을 했다면 이때 이 변형값을 U라고 하고 이 K를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하면 하중은 이 변형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낸 식이 바로 후크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후크의 법칙은 이 하중과 변형량 그래프에서 이 비례를 한다는 그래프로 이 직선의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며 이때 이 기울기가 바로 이 강성계수 K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살펴보았겠지만 후크의 법칙은 탄성 영역에서만 적용이 되는 법칙입니다. 이러한 강성에는 먼저 압축 인장 강성이 있고 그 다음 굽힌 강성, 비틀림 강성이 있습니다. 즉 압축 인장 강성 같은 경우는 재료를 압축이나 인장을 했을 때 이 하중 P에 대해서 변형량의
비례한다는 것을 등식을 만들어주는 K가 있는데, 이 K는 다음과 같이 이 영스 모듈루스와 재료의 단면적 그리고 재료의 길이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굽힌 강성 같은 경우는 이 굽힌 모멘트는 굽힌 강성 곱하기 굽힌 각도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굽힌 강성 KB는 재료의 길이와 재료의 종탄성계수, 즉 영스 모듈러스와 이 I는 단면 2차 모멘트를 의미하게 되고, 즉 따라서 굽힌 강성은 다음과 같이 재료의 길이에는 반비례하고 재료의 영스 모듈러스와 단면 2차 모멘트에는 비례를 하게 됩니다. 비틀림 강성은 다음과 같이 비틀림 모멘트는 비틀림 강성계수 KT 곱하기 비틀림 각도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KT는 다음과 같이 재료의 길이 분의 이때는 전단 탄성계수 곱하기 극단면 2차 모멘트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강성 같은 경우는 기계 공작법에서 보다도 기계 설계나 재료 역학에서 더 많이 활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